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약간 다른데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한 세대에 한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재개발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에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점도 뭐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면서도 서울을 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관가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위로든 간에 제도적인 영향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이 강화된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 가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용성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는, 즉 핵심은 결국 첫 번째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그 제도적 억제 장치죠. 억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죠. 도시가 조금 과밀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층수 규제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상계동에서도 지금 보면 아시지만 일단 주차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세대별로 과거 기준은 0.6대, 그러니까 두 세대에 한 대 정도로 보통 설계해놨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세대당 보통 차가 한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지옥 같은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고 밤만 되면 온 동네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뭐 배관, 또 수도관, 온배수관 이런 데가 다 썩어서 고통도 크다, 이런 말씀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주거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과 대화해서 약간 그런 점들이 약간 표출이 됐는데 저희는 용적률 확대, 그다음에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추가 공급이 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는 거죠. 공공 영역에서는. 그러다 우리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적 증가가 주된 목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추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시장의 작동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도 있는데 용적률을 좀 추가로 좀 늘려주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공공주택으로 저희가 활용하면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원주민 정착과 주택 공급 또는 주거 환경 개선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셋 다 중요하죠. 정책 목표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을 높이는 것, 그래서 삶의 근거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시 재정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또 개선돼야 되겠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 주택 공급도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복합적 효과를 내게 하는 게 결국 정책적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
네. 뭐 현재 공약이 어떻다고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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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안 할게요.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 이게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우리 무학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왕께서 부처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의 본량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쓰세요.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다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같은 점을 찾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 실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된다. 주거환경 개선해야 된다. 추가 택지 공급해야 된다. 대신에 공공의 이익에 훼손이 안 되게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건데 결국 모든 후보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차이는 딱 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그 정책을 실제 지키느냐.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에 유명한 어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 이거 대통령 되신 분이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책 공약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합니다. 당선되지 않더라도, 비록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게 정신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천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진 차이는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권장하는 바다 같아지기를. 두 번째는 그럼 실천하느냐는 어떻게 검증되는가? 그건 과거의 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요. 정책 공약도 잘 지킨 사람이 또 잘 지키고 말이 아니라 실천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 자꾸 정책이 같다 다르다 하지 마시고요. 이 정치에 있어서 정책은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닙니다.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실천하느냐다. 그게 진정한 차이다.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다가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 중에